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1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요. 만약에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하지 않았다면 새벽 2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겠죠. 돈다방 미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 기준으로 에피소드 하나의 조회수가 1000건. 1000건이 뭐예요? 500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작디 작은 증권 경제 방송이지만 나름대로 2015년부터 해왔던 그런 성실함과 그리고 또 돈다방 미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방송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좀 되는 거죠. 제가 증권회사를 다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는 개뿔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나 증권회사 직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증권사 직원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뭐 그게 대단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만 하더라도요. 여자가 증권회사 입사하는 거 그것도 그 투자 상담으로 입사하는 케이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증권회사 옮길 때마다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경쟁 속에서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고 성적도 좋게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증권사 입사했을 때는 어떤 매매하는 실력 없이 그냥 어깨에 뽕 들어가서 나 되게 잘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힘주고 종목들을 막 추천했죠. 그러다가 이제 손실이 나면 그때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돈을 물어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는 자존심보다는요, 저를 믿고 맡긴 고객들이 손해보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대출받아가지고 원금을 갚아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뭘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걸까? 돈을 벌러 다니는 걸까? 돈을 물어내러 다니는 걸까? 라는 것에 너무 괴로워서 제가 결국에는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지만 결국 그 증권회사의 끈을 놓아버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 그만둔 다음에도 증권 전문가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 돈을 손해보는 건 괜찮지만 남의 돈 손해보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를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간곡히 부탁드리죠. 저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다른 경제방송도 들으시고, 물론 저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그리고 그 성실함과 최선이 매번 정말 백발백중 되면 땡큐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상에 어긋났을 때, 저를 믿고 어떤 베팅을 하셨던 분이 손해를 본다면 그거를 제가 알게 된다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소비자 물가지표 지른 게 있잖아요. 제가 원래 그렇게 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제는 뭔가 쉬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지르고 만약에 5월 10일 날 발표되는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내 예상과 다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2시에 일어나게 됐는데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미쓰리가 훔쳐입은 점쟁이 빤스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미쓰리 예상대로 4.9%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다행이고요. 이 어제 에피소드를 봤더니 풀소리님께서 채권 지표 단타 익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다행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 없이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제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조금 둔화됐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 어제 방송뿐만 아니라 이미 4월 달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제 질렀던 4.9%의 수치가 맞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쓰리가 쭉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이런 경제 상황이 지금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던 순간입니다. 분명히 지난달에 발표됐던 5.0보다는 좀 둔화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3월달 관련된 경제지표는 약간 공포심이 반영이 돼서 덜 나오고 4월달 관련 경제지표는 3월달에 움찔했다가 뭔가 다행스러운 안도감 때문에 경제지표들은 다 잘 나오지만 그래도 소비자 물가지표는 금리 인상 때문에 5.0보다는 둔화되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왜 전문가들은 5.0이라고 그러니까 전월과 똑같은 예상치를 내놨을까? 제 생각은 이런 거였죠. 만약에 예상치가 5.1이었다면 시장은 어떻게 예상치가 5.1이란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려나 봐. 이런 시장에 공포를 줄까 봐 차마 5.1은 지르지 못하고 5.0 정도 질러놓고 만약에 4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5.0이 나오면 예상치에 부합했다. 소비자 물가지표가 전월과 똑같았기 때문에 약간 둔화되는 것처럼 예상이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고 제가 제시했던 시나리오는 뭐냐면 전문가들은 오히려 일부러 5.0이라는 거를 제시해 놓고 4.9가 나오면 거봐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둔화됐다.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어떤 시장의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5.0이라는 걸 제시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어떤 그 시나리오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미쓰리가 생각했던 대로 4.9가 나왔고 그리고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얘네들이 5.0이라는 거를 예상했던 이유가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시작을 했다가요. 장 막판쯤에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다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다우 지수가 하락 반전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날 4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5.0이 나왔다면 시장은 아마 하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5.0 예상치 달아두고 4.9가 나오면 오히려 뉴욕 증시를 이렇게 안도감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든 게 아니냐라는 예상을 했는데 미쓰리 예상대로 일단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쟁이 반스 아직까지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자, 4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 말씀드렸고요. 다우지수 0.09 하락, S&P 500이 0.45 상승, 나스닥이 1.04% 상승했고요. 소비자 물가지표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요. 이거는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4.9%, 월스트리트 예상치는 5.0이었고요. 이 4.9라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2021년 4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돼서 제가 어제 정신줄을 놓고 거꾸로 말씀드렸더라고요. 조 바이든과 민주당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자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고 공화당은 안 되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요거 정정해 드릴게요. 자, 1시간 동안 조 바이든과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가 회의를 했는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여전히 팽배한 긴장감으로 남아 있고요. 이 긴장감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갈 수 있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셧다운까지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셧다운이 돼도 셧다운 되는 기간 동안에 또 지네들끼리 협상할 거고 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서 뭐 지네들 돈 지네들 굴리는 건데 제가 어저께 수건 돌리기라는 표현을 써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해결될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허접한 전문가들에게는 2800포인트 지수를 긍정적으로 보게끔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뉴욕 증시 물갈이가 되기 위해서 지역은행들의 문제들을 막 월요일부터 막 터뜨리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지금 5월 10일 수요일까지 뉴욕 증시에서 지역은행에 대한 이슈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5월 1일 날 뭐 퍼스트 리퍼블릭으로 월요일 날 떡하니 지역은행 문제 터뜨리고 막판에 목요일 날은 뭐 회사를 뭐 매각하니 아니니 해가지고 뭐 38%, 12%, 50%막 급락했다가 금요일 날 다시 급등하고 지랄 연병들을 하다가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수요일인데 이번 주에 뉴욕 증시에서는 지역은행에 대한 문제가 한 개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지난주에 뉴욕 증시 물갈이했던 재료였다. 그러나 이 물갈이 재료는요, 더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물갈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은행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가 공매도 활동을 들여다보고 있다. 은행주의 공매도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꺼낼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 공매도 일시 중단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마 쓰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공매도 중단 조치를 쓴다는 것은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제가 있다고 했죠. 만약에 미국이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으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예상하고 있었던 하다 3월 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0bp 금리 인상을 제시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고요. 그리고 50bp 금리 인상 이야기는 쑥 날아가 버렸고요. 25bp냐 제로금리냐 금리 동결이냐 이 문제였는데 만약에 연준이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금리 동결을 해버리면 시장에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하겠다고 저렇게 당당하더니 이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없을 만큼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야 라고 받아들이게 될까 봐 오히려 그거를 안도시키기 위해서 25bp 금리 인상을 한 거다. 그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만약에 은행주 공매도 중단을 해버리면 시장은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거구만 하고 겁을 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매도 일시 중단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언제든지 뉴욕 증시가 흥분하려고 할 때마다 퍼스트 리퍼블릭으로 시작해서 다른 은행주들의 어떤 그 급락, 급등, 지랄 발광 같은 경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비자 물가지표가 4.9가 나왔기 때문에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냐면 부채 한도 협상 문제만 잘 되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고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아무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없다라고 해도 시장은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흥분할 수 있겠죠. 아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2,800 막 외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말에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지금 유동성은 이제 우리 인류가 유동성을 핸들링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 예전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막 잡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에 또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작년 10월 달에 김진태 사태, 일명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일단 지금 정부가 돈으로 메꿔서
뭔가 이렇게 무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언젠가 다시 시한폭탄처럼 터질 거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미국을 제껴놓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큰 문제를 한번 일으킬 것이다. 이번에 그 라더견이란 사람이 뭐 구속영장 청구됐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물갈이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세란,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물갈이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뭐라고 예상했냐면 부동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고요. 이 문제가 부동산이 등치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짧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어느 정도 어떤 경제 상황 속에서 다 같이 한 배를 탄, 경제라는 배에 한 배를 탄 주식과 부동산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크게 영향을 끼칠 거지만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그렇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쩌면 제가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그 부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코스피 2,500포인트잖아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작년 9월 달에도 막 2,000포인트 깨진다고 아우성치고 그다음에 4월 하순에 됐을 때도 막 뭐 2,000 깨진다 뭐 윤석열 때문이다 막 이렇게 시사방송에서 난리브루스들을 쳤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죠. 어느 순간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500포인트에 와 있고 전문가들은 2,700, 2,750, 2,800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 부동산과 주식의 특징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대신에 그럼 부동산은 문제가 있는 거고 주식시장은 괜찮은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다 돈으로 엮인 거기 때문에 지금의 유동성은 인류가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요. 제가 가끔씩 이런 비유를 해드립니다. 뭐 아버지가 부동산을 하고 엄마가 증권회사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을 하고 아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했는데 말아먹어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대출 받아서 물타기를 하는데 학생이니까 고금리 대부업에서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물타기 했다가 말아먹고 독촉장 날아오면 엄마가 자기 아들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을까봐 엄마가 손해보고 있는 그 증권 계좌를 열어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매도하고 이런 비유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돈이라는 녀석이 어떤 유동성 시장에서 어딘가 구멍이 나면 그거를 계속 딴 거에서 빼서 이렇게 박아놓게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유 해드렸을 거예요. 의자를 5개를 놓고 6명이 돌고 돌면서 한 명이 결국 못 앉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의자 하나 빼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언젠가 어디서 터질 거라고요. 그런 상황이 올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터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부동산 터진다고 막 2천 깨지느냐?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다 똑같은 돈바닥이다. 그러니까 절대 흥분하지 말아라. 4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미쓰리 예상대로 4.9가 나왔고 그 예상은 단순히 미쓰리가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아이고 4.9가 나올 거예요 라고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 미쓰리가 쭉 경제 상황을 예상했을 때 이미 4월 말부터 5월 달에 발표될 4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는 5.0보다는 둔화됐을 것이라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렇게 시황을 손바닥에다 놓고 보고 있으면서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흥분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 제가 지금 가장 불안한 건 뭐냐? 호재와 악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호재가 힘이 없어요. 악재는 힘을 안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악재가 조금만 힘을 써버리면 호재가 그러니까 완전히 줄다리기에서 그냥 이렇게 쫙 밀려나가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쫙 밀려 빠질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는 얘기는 혹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어제 방송에서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실제 데이터를 많이 얻지 못해서 어렵다고 했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많이 얻지 못한다는 표현이 맞는 말일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연 내가 캐치하고 있는, 내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어떤 악재와 호재들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뒤통수를 한 대 팍 갈기는 그런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허접한 전문가들이 2800 타령하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개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중히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식시장을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어제 4.9라는 숫자를 질러놔서 웬만하면 제가 뭐 좀 잘 나올 거예요, 좀 덜 나올 거예요라는 이 정도만 표현을 하는데 대놓고 정신줄 놓고 4.9를 지르는 바람에 제가 살짝 좀 긴장을 했었거든요. 다행스럽게 미쓰리 예상이 맞았고 그리고 제 예상을 믿고 어떻게 뭐 익절하신 분들 계시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고요. 저는 저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보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거지만 저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자, 저는 오늘 이제 지금 아직 7시가 안 됐는데 오늘 방송 업로드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따 5시에 새날에서 졸렵지 않도록 커피를 많이 마시고 좀 정신줄을 꽉 잡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 금요일 방송에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과연 어떻게 또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